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밤 나라 밖과 그리고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국제뉴스캐스터인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본 자민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불을 지피고 나섰습니다. 참의원 선거 압승 바로 다음 날부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전국 각지에서 개헌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아베 총리는 우선 국민투표 제도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위에서 국민적인 개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얘기를 합해보면 국민투표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헌 집회를 열어서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베는 중의원하고 참의원 각각 3분의 2의 의원들이 발의해야지 헌법을 고칠 수 있다라는 96조를 먼저 바꾸고 그 뒤에 9조 평화헌법을 고치겠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1단계 96조 개헌은 굳이 고집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네. 그럼 3분의 2 개헌 발의 요건을 안 고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대로 두고 네.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네. 개헌 추진 세력이 중의원에서는 이미 3분의 2가 넘고 있고 그렇죠. 참의원에서도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에 반대하지만 다른 당에서 개헌 찬성파를 긁어 모으면 3분의 2가 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곧바로 평화헌법을 건드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96조를 안 고칠 수 있다는 거는 후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민당 내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네. 국민들의 개헌 반대 여론이 50%가 넘고 국제적인 압박도 있으니까 숨을 고르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3년 동안 큰 선거가 없으니까 급할 게 없다는 계산이 깔리는 의견인데요. 네. 반대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이 잘 안 되면 개헌을 아예 못하니까 지금이 최선의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헌 집회를 열어보면서 분위기를 탐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분의 2선 그걸 안 고치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네요.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예.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도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하고 중국 언론들이 다 같이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군사력 증강과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해서 일본을 더 고립된 국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아베 총리는 실용주의와 국수주의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국수주의 쪽으로 쏠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당연히 훨씬 날이 서 있었는데요. 단기 효과에 치중한 선동적인 아베노믹스하고 허약한 야당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평화헌법 개정 같은 민감한 문제를 회피한 여당의 선거 전략이 아베와 자민당이 승리한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이죠. 양두구육으로 얻은 승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위안부 망언을 했던 하시모토 도루도 당대표 자리를 지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신회라는 극우 정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네. 어제 당 간부 회의에서 현재대로 하시모토하고 이시하라 신타로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 유신회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참의원 의석 9석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는 53석을 따내면서 일약 중의원의 3당으로 도약한 것하고 비교해 볼 때 네. 불과 7개월 만에 이번에 초라한 성적을 낸 거기 때문에 네. 하시모토가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시모토의 정치적 근거지인 오사카의 경우는 자민당이 정당별 지지율에서 1등을 못한 유일한 곳이 오사카라는 점에서 네. 여전히 하시모토의 건재를 과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일단은 자리를 보존하게 됐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예, 2011년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던 곳인데요. 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최근 원전 단지 안에 있는 우물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자주 검출되고 있는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네. 오염수가 지하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인정했고요. 다만 원전 전용 항구까지만 오염범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관계자들이 사과를 했는데 후쿠시마 지역의 어민들은 도쿄전력의 발표에 충격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도쿄전력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참의원 선거 다음 날 오염수 유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어떤 모종의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해산물을 갖다 우리도 많이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시다. 중국에 또 지진이 있었다는데요. 지난 4월에 습찬성 지진이 일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데 어제 다시 간수성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해서 8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584명이 다쳤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 45분 아침에 간수성의 민현과 장현이라는 곳의 경계 지점 산간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진동 때문에 건물 상당수가 완전히 무너졌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구조 인력이 투입되고 있기는 한데 피해 지역으로 가는 산간 지역의 도로 곳곳이 지금 지진으로 부서지거나 아니면 산사태로 길이 막혀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피해 주택들이 농촌 주택들이라서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고 또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나. 중국에도 지진이 만만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애플 개발자의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데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들어서 올리는 세계 각국의 개발자들한테 기술 지원을 하는 포털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27만 5천 명 정도가 등록된 사이트인데 우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커가 개발자의 아이디를 가로채면 누군가 애플 앱스토어에다가 몰래 금융사기를 할 수 있는 악성 앱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보안 전문가 발릭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도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보안상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해킹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애플이 4월에서 6월까지 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나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쨌든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월가의 탐욕 때문에 국제 원전세 값이 왜곡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네요.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네. 뉴욕타임스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도하면서 사실로 재확인됐습니다. 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알루미늄 보관 창고를 사들여서 네. 그거를 딴 데다가 팔지는 않고 창고에서 창규로 옮기는 짓만 하면서 네. 알루미늄 값을 올리는 실태가 폭로됐습니다. 일종의 사재기 수법인데요. 네. 알루미늄 말고도 뭐 원유, 밀, 면화, 커피 이런 상품 시장의 보관과 운송 이런 인프라 시설을 월가 은행들이 사들이면서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석유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월가의 조작이다. 네. 아니면 단순한 수요 공급의 문제다 하는 게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조작이 유가 상승의 100% 원인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조작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이것도 때려잡아야 되겠는데요. 미국 검찰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참나. 자,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은 또 민선으로 돌아왔죠? 예, 5차 당국 간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고 모레 6차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남측이 합의문 초안에 수정안을 내고 북측이 거기에다가 재수정안을 내면서 조율을 해봤는데 결국은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김기웅 남측 수석대표는 남북이 재발 방지, 또 신변 안정과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외국인 기업의 유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은 공단이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북쪽하고 입장차가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에다가 외국 기업을 넣는 소위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아젠다인데요. 네. 북측이 예상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 발표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예,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을 넣는 국제화 문제를
긍정적으로 하는데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이게 서로 앞뒤가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2번 정도 북한에서 예. 우리 발표하는 다른 걸 했는데 어제는 특별히 그냥 논평 없이 그냥 사실만 보도했습니다. 네. 자, 북측 수석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면서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인데요. 네. 지난번 회담 때 안개가 걷히면 정상이 보인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 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 남측 언론에서 높은 산의 정점을 개성공단의 정상화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네. 내가 말한 높은 산의 정점이라는 것은 북악산 정점이 평양의 대성산 정점만큼 청아하고 맑은가 알고 싶다는 의미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공단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말로 해석이 됐는데요. 남쪽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말 같았습니다. 예, 참 잘 돼야 될 건데. 자, 여하튼 뭐 오늘 황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이며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인 서영석이 진행하는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